시를 쓰는 이임평입니다. 시가 좋아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제가 65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 작업을 해오면서 외국에서 낸 번역본을 합쳐서 지금 7권 정도 작품집을 냈고, 현재는 이제 한국산림문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개간 산림문학이라는 그 잡지의 편집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나는 사실 꽃이라면 다 좋아하는데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 그 나지막한 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달래꽃이 봄에 필 때 그 진달래꽃을 바라보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렇게 함께 해준 그런 아름다움의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요즘에는 그냥 편안한 음식,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육식을 하기보다는 좀 채식을 좋아하고 한식이라든가 별로 그렇게 특별히 가리는 음식은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제가 옛날에 그 사업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 베트남의 그 하롱베이에 가가지고 감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한 3,000개의 섬들이 바다에 떠 있는데 아주 그 일대 장관이었어요. 좋아했던 영화나 책이나 노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문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나 역시 제 문학의 뿌리는 성경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고, 또 성경 안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희망과 그런 용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좋아했고 잘 읽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문학이라기보다는 그 파스칼 철학자가 쓴 그 빵세라든가 이런 파스칼의 저서들이 참 인상 깊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런 책들을 수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정독했던 기억들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이라면은 저는 좀 특별히 클래식이나 팝송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약간 동요 쪽의 그 노래, 우리 전통 민요 이런 노래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는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지라는 그 이태석 신부님이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활동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참 아주 감명 깊게 그걸 봤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인생의 슬픈 순간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행복한 순간은 청소년 시절이 행복했던 것 같고, 슬픈 순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가까이 정들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슬프죠. 청소년기에 공부를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에 몰두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그 생활 때문에 다른 세상 걱정을 잊어버렸다고 할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몰두했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기뻤던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슬픈 순간에 그때 나를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번 말씀. 기뻤던 순간에 만약 만났다면은 서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슬펐던 순간에 만났다면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 슬픔을 함께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노력을 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이라는 개념이 제 인생 전체에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해 나가면서 독학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늘 새롭게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가열한 노력을 계속 해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기했던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선택은 어떤 걸까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일 중에 이제 조각을 해보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문학을 하면서 조각을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문학에 전념을 했는데 조각을 했으면은 아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도 내가 조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각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조각을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 저렇게 했겠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갖게 되고 그렇지만 문학과 조각은 같은 그 예술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 속에도 역시 조형 감각이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언어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그 예술적 감성, 조형적 그 미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안에 그림과 그 음악성과 조각성 이게 다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죽음에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국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인간에게 복이 있는 것이 어떤 복을 말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죽음을 평화롭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참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그 결론일 수도 있는 건데 죽기 전에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매우 안타깝고 또 이 세상이 여러 가지의 위험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또 전염병에 의해서도 막무가내로 죽어가는 그런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죠.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이 세상을 참 평화롭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장 평화롭게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삶 자체를 굉장히 초연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죽음 이렇게 죽으니까 이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내가 평화롭게 잠을 자듯이 잘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떠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해봤어요. 인생의 결실이라는 건 물론 죽은 뒤에 그 사람이 무엇을 남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걸로 많이 측정을 하고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삶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남겨져야 되는 무엇이 특별히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가 원했던 일들을 잘 성취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죽은 다음에도 그 빛으로 남지 않을까. 떠난 뒤에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고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나에 대한 애정을 비춰줄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오는 조문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막상 내가 세상을 떠난 걸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지금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사실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 모습들을 봐서 그런지 특별하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 인생을 좀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시간에 쫓기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많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현실에 좀 더 즐겁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큰 꿈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꿈이 죽음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내 가족들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근심을 갖지 말고 또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살면서 서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너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장례를 치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사실 장기 기증, 시신 기증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절차대로만 잘 장례를 하고 아무런 아쉬움이나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네요. 아버님이 떠난 후에도 변치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나요? 내가 떠난 뒤에 무엇인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할 거고 또 그 변화의 물결에 또 휩쓸릴 수도 있고 그 변화의 세월 속에서 바삐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쪼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특별히 있다면 매사에 너무 쫓겨서 살지는 말아라. 또 너무 모든 걸 조급하게 바라보지도 말고 마음의 여유를 좀 더 넓게 가지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떠난 뒤에도 내 자녀들이 신앙심을 잘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인생은 어떤 고난과 위험이 오더라도 자기가 끝까지 열정을 가진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마침내 인생의 성공인지도 몰라요. 인생을 잘 살아오고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날 수 있다면 그건 인생 전체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슬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남이 볼 때는 저거는 돈도 안 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지만 저 역시도 문학을 하면서 그렇게 문학 자체가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하고 싶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결실이야말로 나에게 큰 행복이었다는 거를 지금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고 그 결실이 드러난다고 봐요. 우리의 죽음은 삶의 어떤 결실로 볼 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삶을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정말 잘 뜻깊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죽음도 큰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나 이런 헤어짐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살아있을 때 서로가 더 기쁘게 잘 사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